혹시 당신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뒤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으신가요? 매일 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증권 앱을 들여다보며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해외 선물 시장을 확인하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하시는 건 아닌가요? 주가가 폭등할 때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전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시작했을까? 그냥 예금으로 만족할걸.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당신만이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매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미 투자자부터 뉴욕의 헤지펀드 매니저까지 돈이 걸린 일에는 누구나 감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이 불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판단 실수가 바로 자신에게는 수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들, 잠 못 이루는 밤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사실 당신이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위기로,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마트에서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 50% 할인한다고 하면 기뻐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똑같이 좋은 회사의 주식이 50% 할인될 때는 왜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주식시장의 거품과 위기 속에서 당신의 불안을 돈으로 바꾸는 3가지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시장의 노예가 아닌 위기를 통제하는 진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시장은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예측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의 거품론이나 폭락 경고 영상을 하루에도 몇 개씩 시청합니다. 이번 주에 대폭락 온다. 연말까지 반토막 날 것.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에 혹해서 밤새워 분석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경제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며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나 중국의 경제 정책 발표, 유가나 환율 변동까지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마치 이런 정보들을 완벽히 분석하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시장은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카오스 시스템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십 년간 일한 경제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그들조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수조 원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들이 단순히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보다 성과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중앙은행의 총재들도 자신들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주식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르기도 하고 경제가 좋아져야 할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로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투자에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라. 그저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라. 버핏조차 단기적인 시장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예측하려 할 때마다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불안은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의 심리와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예측에 매달리는 대신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두 번째 비밀은 공포에 팔아야 한다는 충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 속에서 원시적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 반응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나는 어제 다 팔았어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손절 후기와 절망적인 글들로 넘쳐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홀로 버티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화재가 난 건물에서 모든 사람이 비상구로 뛰어가는데 혼자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감정에 휩쓸려 패닉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를 유발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의 피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보다 2배 이상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차근차근 돌아보세요. 주식시장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그 이후 한국 경제는 IT 강국으로 발전했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포에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어떨까요?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고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 위기를 발판으로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또 어땠나요? 전 세계가 멈췄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대공황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큰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 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즉 좋은 주식이 할인 가격으로 나올 때가 바로 매수의 진짜 기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100만원 하던 명품 가방이 30만원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사겠죠. 하지만 좋은 회사 주식이 똑같이 70% 할인될 때는 왜 무서워서 도망치시나요? 공포에 휩쓸려 패닉 매도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바로 당신의 공포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버린 좋은 주식들을 주어서 큰 수익을 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현금은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 저축 계좌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큰 폭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금이 최고야. 폭락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2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현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일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현금의 구매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1년 전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라면을 지금은 1,200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집, 자동차,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데 현금만 그대로 있으면 당신은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금리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당신의 돈은 매년 2%씩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둬도 실제로는 매년 2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당신은 시장이 위기 후 가장 크게 반등하는 가장 강력한 상승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순간은 바로 위기 직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 시장은 폭발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주식은 30%, 50%, 어떤 것은 10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금만 쥐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샀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며 더 비싼 가격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기에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탄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지만 그것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이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 하고 공포에 팔고 현금만 쥐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불안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시장의 폭락이 다가오면 그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당신은 침착하게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되세요. 꾸준히 우량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보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마인드셋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통제하는 순간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장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